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분 만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시켰던 곳이 바로 중앙선관위 건물 세 군데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역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되어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왠지 꼴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상당한 자료도 지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할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증거물들을 보면 정말로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저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한 번쯤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의혹을 부풀려가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주장을 공론화시켰다가는 아마도 유언비어에 휘둘리는 정당, 이런 정당으로 치부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입국 닫고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두 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그야말로 개박살이 났죠. 그랬으면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부정선거를 공론화시켜 볼 만도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부정선거를 공론화시켰다가는 보수정당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수정당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21대 22대 총선 결과 이상으로 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대차게 해보려다가 지금 탄핵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중진인 김두관 전 의원이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을지역구에 출마했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그래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맞붙어서 2,000여 표 차이로 석패한 이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어제 대법원 특별 1부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취지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들어 부정선거와 관련한 단독 기사를 여러 건 보도했는데 어제 기사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히 어제 김두관이 출석한 대법원 특별 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는데 선거소송인 관계로 노태악 대법관은 제척됐고 어제 재판은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야권 중진이죠. 김두관 전 의원. 야권 중진인 김두관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공식 주장함에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극우 음모론자다. 이런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주장은 이제 점차 명분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김두관은 어제 법정에서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다가 선거 당일 2,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뒤집혔고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하며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직접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사람들의 주장과 상당 부분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김두관은 또 우리 선거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이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함께 하고 있고 대만은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한다고 선거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고 측인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은 어제 재판이 끝나고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를 되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하루 앞선 16일에는 복소의 정보개통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했고 분석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포렌식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중 한 소식통은 기자가 만약 계엄사가 서버를 확보했다고 보도하면 오보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식통이 정보개통에서 활동했던 소식통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통은 오보가 아니다. 서버 확보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들어갔던 계엄군이 굉장히 부피가 큰 압수물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대통령실이 극도의 보안 속에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의 공개 방식 그리고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부정선거와 헌정질서 침탈, 비상계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직접 변론하면서 증거 일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정부가 모종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지만 가능성은 일단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다량의 부정선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관측도 있지만 역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이전의 증거 확보 여부와 관련해서는 스카이데일리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있다는 얘기 같죠. 특히 최근 중앙선관위가 보안을 이유로 서버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합법적 증거인멸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사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선관위는 서버 재배치 비용으로 무려 20억 원을 책정해가면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서버 교체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다. 이런 비판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 보전 신청이 진행 중일 때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단행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서버가 폐쇄망으로 운영돼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를 내세운 서버 교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또 거듭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압수물에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계엄군이 들고 나온 압수물이 정말로 선관위 서버가 맞았는지 또 포렌식 작업은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조차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